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미접종군인 어린이 확진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목포 민주당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의 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전남도 의원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 대책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미접종군인 어린이 확진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고열과 호흡곤란,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요. 어린이 확진 시 대응법을 김진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목포 아동병원. 본원과 분리된 옆 부속 건물에서 코로나19 어린이 확진자를 따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10분 단위로 사전 예약을 받다 보니 하루에 진료가 가능한 확진 어린이는 40~50명. 30여 개의 입원 병상도 대부분 찼습니다. 11세 이하 소아 환자의 경우 보통 감염 초기 2~3일 정도의 증상이 집중되는데 고열과 호흡곤란, 탈수 증상 등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평상시에 먹는 양들이 너무 많이 줄거나 또 너무나 탈수되어 있는, 처져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특히 체온은 39도 이상 열이 고열로 지속된다든지 특히나 열성 경련 그런 과거력이 있는 아이들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이달 들어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0세에서 11세 어린이 확진자는 22,700여 명. 1월에 비해 30배 이상 급증하면서 전남 7개 병원이 별도 공간을 마련해 확진 어린이들의 대면 진료와 입원 치료에 나서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비대면 전화 상담과 처방은 가능하고 야간 응급 상황 시에는 의료원과 지정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0병상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입원하셔서 이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어린이 확진자 대부분이 가족 내 감염인 만큼 어린이가 있는 각 가정에서는 확진에 대비해 체온계와 해열제 등을 준비해 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증가 등으로 전남 지역 화장시설에서 장례가 몰리면서 3일차 화장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5개 화장장에서 화장로 1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사망자 급증으로 이달 들어 화장장 가동률이 87.5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때문에 3일차 화장을 못하고 4일차, 5일차 화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를 화장시설 집중 운영기간으로 정해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하루 최대 화장 건수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3월 들어서도 전북과 경기도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산발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발생 차단을 위한 잔존 오염원 제거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지난달 종료했지만 지역에 겨울 철새가 일부 남아있고 과거 봄철에 발생했던 사례도 있어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있으며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일제 검사를 추진합니다. 또 농장주 출입 통제와 거점 소독 시설 운영 등 주요 방역 조치를 발생 시기에 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목포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한 사건을 현재 여러 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 수사에 더욱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 목포 시의원 2명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원도심 일대에 명절 인사 현수막을 달았다가 고발돼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선거일 180일 전 정당 명칭과 입지자 이름을 명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한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현직 목포시장 배우자 등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을 거쳐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 자진 신고가 사전 기획됐다며 맞고발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은 현재 2 사건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원이 대양산단 용지를 차명 분양받아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2차례 보완 수사 요구를 했고 경찰이 막바지 증거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며 기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 전 보좌관의 성폭행 고소 사건도 경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월 초 고소장이 접수된 뒤 소환 조사가 이미 진행됐고 경찰은 증거 수집 등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경찰서 문턱을 오가고 있는 민주당 소속 사람들. 경찰은 지방선거 전에 모든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워낙 많아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수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전남도 의원들이 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도 의원 1명이 사직을 했으며 3명의 도의원도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5월 2일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전체 도의원 58명 가운데 16명이 단체장에 도전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전남도 의원들의 사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주요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을 웃돌면서 올봄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지역 본부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 전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70%로 평년 대비 10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율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만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남 지역 누적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밑돌아 봄 가뭄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4대호 통수 일정을 평년보다 1, 2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위기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 대책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기준 전남 인구는 183만 명. 지난 2005년 200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계속 줄어들고 노령 인구 비중은 2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했고 이는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것은 늦게나마 다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국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해 해마다 1조 원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지정과 지원이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군이 지정됐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발굴하면 이를 평가해 각 지자체마다 2년 동안 최대 280억 원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전라남도는 광역지자체 몫으로 88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은 해마다 2,400억 원, 10년간 2조 4천억 원가량을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법안도 지방 활력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지자체에 기부하면 답례품과 함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먼저 시행한 일본은 연간 6조 원이 넘는 고향세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고향세가 날로 쪼그라드는 지방 재정에 오랜 가뭄 속 단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정주영 장기 농사노촌 유학과 지자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연계 추진함으로써 전남의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304명의 유학생이 전학을 와 전남 18개 시군 50개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4명의 정주영 장기 유학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주영 장기 유학생은 6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기존 농사노촌 유학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전남에 정착하는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장흥군 부산면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부지에서 체육인 교육의 요람,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인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은 5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교육시설과 숙박시설 등 체육인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공모사업에 신안군이 2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신안군 개체굴 양식 산업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자읍면, 면전 등 7개소로 신안군은 기존 개체굴 사업지구의 규모화와 신규 지구를 확대할 예정이며 개체굴 전용 종자 생산시설을 증축해 종자 생산량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갯벌에서 생산된 개체굴은 천사굴로 브랜딩에 굴 폐각과 천사굴 상표가 레이저로 각인돼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무안군은 군민 안전을 위해 올해 안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 42대와 비상벨 10대 등 범죄 예방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진도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흡수원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 청정지역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72헥타르 규모로 봄철 조림 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완도군 신지면에 조선 후대 대표적인 서해가인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가 조성됐습니다. 1.4km 구간의 문화거리에는 쉼터가 조성됐고 거리 담벼락에는 이광사의 글씨와 작품이 새겨졌습니다. 해남군과 해남문화관광재단은 해남형 생활관광 프로그램 땅끝마실을 운영합니다. 땅끝마실은 해남군이 인증한 숙박업체에서 1박 2일 동안 체류하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생활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철도 등 각종 SOC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국토 최남단 해남 지역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해남군에 따르면 보성과 해남, 목포, 임성을 잇는 남해안 철도가 내년 개통되면 해남군 계곡면에 역사가 들어서는 등 철도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광주와 해남, 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2단계인 강진 작천에서 해남 북평 구간이 지난 1월 국토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으며 국도 77호선 해남 화원과 신안 앞에도 도로 공사도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 인재개발원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됩니다. 김경자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전남 인재개발원에서 도민의 자기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4개 과정인 도민교육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시의원 선거구 권역별로 2022 시정 보고와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합니다. 목포시는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관광, 문화예술 등 주요 시정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 가운데 한부모와 장애 아동 가정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아이돌봄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4,561명, 1,067명의 아이돌봄이가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성가족재단은 전남 지역 20대 청년이 말하는 성평등과 생애 전망을 주제로 오는 22일 제1차 전남 성평등 정책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은 20대 청년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진행되며 성평등과 지방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경험과 생각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